뭐 그때도 뭐 구견하고 그랬지만은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. 근데 그때 특임 장관 하셨잖아요. 예, 네 후반기에. 예,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정책 실세라는 또 표현을 했는데 지금 정부 하에서 그때 하셨던 그런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있습니까? 지금 없는 것 같아요. 없는 거죠. 예, 그때는 제가 그 지난 정부 들어서고 제가 18대 떨어져 갖고 한 2년 가까이 내가 외국으로 돌아다니다가 방랑 생활 하다가 보궐선거로 다시 들어왔어요. 예, 보궐선거로 들어올 땐 이미 정권이 거의 뭐 막바지에 예, 막바지 들어갈 때인데 그때 제가 특임장관을 이제 들어갔는데 또 뭐 이제 아마 필요해서 이제 저대로 특임장 하라 그랬겠죠. 그때는 뭐 사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현안들이 수시로 생기잖아요. 그러면 아예 그 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그래요. 그 이재호 장관이 그 국회 문제 뭐 좀 해결하라 그러고 그 법안 통과 시켜야 될 게 있으면 각 장관들께서 이재호 장관한테 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안 뛰댕길 수 없잖아요. 그럼 뭐 여당도 만나고 야당도 만나고 뭐 하면서 그 청와대의 생각이 잘못 전달되거나 당의 생각이 잘못 전달될 경우는 내가 중간에서 이제 다 이렇게 풀어나가죠. 그게 옛날로 치면 정무장관이에요. 그렇습니다. 그렇죠? 예, 옛날 특임장관이요. 옛날 정무장관이 실이 그대로 이제 온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는 저 있을 때는 뭐 소통이 안 된다, 뭐 중간에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이런 소리는 사실 안 들었죠. 뭐 잘했냐 못했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고.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. 예,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일단 뭐 소통이 안 돼서 뭐 일이 안 된다 이 소리는 그때는 안 들었어요. 근데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서 특임장관 하실 때 예.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복지부 장관을 하고 뭐 그전에 장관 안 할 때도 청와대를 들락날락 했지만 대통령한테 이거 하지 마세요. 저거 하지 마세요. 이거 참 많이 했거든요, 제가. 예. 그 나중에 퇴임하시던 날 봉화마을에서 이제 저 단상에 불러 올리면서 내 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서 쓴소리도 참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예.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. 이제 밖에 나와서는 뭐 경호실장 노릇을 하더라도 안에서 따로 만났을 때는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뭐 이런 거는 하지 많은 게 좋겠습니다. 예. 이런 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거 많이 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제 많이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하셨을 텐데 특임장관 하실 때나 뭐 그전이나 그 좀 쓴소리한 사례가 있어요. 왜 이런 거 이런 그런 거 하십니까? 그럼 이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요. 제가요, 예를 들어서 예. 장관 두 사람, 총리 한 사람을 청문회 때 낙마시킨 일이 있어요. 세 그래요? 사람 동시에 그때. 저 사람 내보내십시오. 이렇게. 야, 그때 이제 야당에서도 총리 하나를 갖느냐, 장관 둘을 하느냐,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고, 청와대 안에서도 뭐 장관 둘을 내놓나, 총리 내놓나, 뭐 하여튼 그럴 때였어요. 근데 내가 이제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, 그래 갖고는 별로 약발을 안 받게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진짜 처음으로 내가 공개하는 겁니다. 예. 이거 당사자들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그때는 뭐 좀 수시로 만나는 그런 저 위치였잖아요. 뭐. 그렇죠. 그때는 또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. 내가 약수터 돌아다녀 보니까 아침에 산에 그러니까 내가 일찍 새벽에 산으로 다니는 거는 대통령도 알고 계시니까 목욕탕도 다녀보고 하니까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. 셋 다 합시다. 그래야 이게 뭐 약발을 받지. 이게 뭐 선택해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딱 그렇게. 요 근처에 총리 후보가 하도 많이 낙마해가지고 저 그때 총리 후보가 누군지 그건 말할 거고. 나중에 검색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마 들으시더니만은 그 말이 맞네. 그래서 셋을 한꺼번에 다 총리 한 사람 장관 둘 후보자 셋을 한꺼번에 낙마시켰지.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는 한 번도 따로 못 만나셨어요? 만나는 게 뭡니까? 전화도 한번 전화도 한 번 못 해봤어요? 이 완전 허당이시네 지금. 지금은 편지는 가능할 거예요. 아마. 지금은 허당주의는 실세죠. 허당동이 시세. 근데 사실 2007년도 예. 이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이제 한나라당 후보로 결정될 때 당내 경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랑 경선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때 이제 이명박 후보를 좀 지원하던 그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예.
또 그중에 일부는 또 맹렬한 예. 또 저격수가 돼서 이제 박근혜 당시 후보를 공격도 하고 예.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연구 예. 실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이제 새누리당 그 소위 친이계 예, 친이계 정치인들이 가장 전문가야. 가장 이제 많은 좀 자료와 또 이렇게 내공 뭐 이런 게 축적된 게 많으실 텐데 근데 최근에 전혀 그런 분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심각한 문제 제기 이렇게 할 때 안 나서더라고요. 지금 여당이니까요. 여당이니까 근데 그런 정권을 재창출했으니까 뭐 또 우리가 그 소위 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고 해서 박근혜 후보를 또 막판에 세게 밀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박정권 창출에 대한 일종의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 지금 뭐 좀 잘못한다 그래서 뭘 또 자꾸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하기가 아니 그렇죠. 자리도 안 주고 뭐 그러는데 그 대통령은 뭐 같이 도와가지고 대선에서 이겼지만 지금 자리 주는 거 보면 다 누가 주는지는 몰라도 그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예. 자리를 주지 않습니까? 그건 처음부터 우리가 뭐 자리는 기대 안 하고 했던 사람들이니까. 그래도 사람 인지상정이라는 게 뭐 줬으면 받는 것도 있고 이래야 그건 뭐 되는 그건 아니, 근데 처음부터 제가 기대를 안 했고.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예.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세간에는 예.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정부 어떤 재임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어찌 보면은 마크하는 보호하는 예. 예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서로가 좀 이렇게 뭔가를 쥐고 있는 급소를 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의혹도 있는데 서로가 뭐 급소를 쥐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만은 혹시 그 아니 뭐 예. 마크가 뭡니까? 2년 내내 4대강 뒤집었는데 뭐 마크한 게 뭐지? 어이 뭘 뒤집어서 4대강은 아직 위에 바가지로 물만 떠봤지 이래 뒤집지도 않았어요. 물도 뭐 2년 내내 떠서 없으면 없는 거지. 하루 이틀 뜬 것도 아닌데. 아니 이제 한간에는 우리 노 대표님이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대놓고 못 물어보시는데 한간에는 뭐 이제 그 국정원 대선 개입이나 기무사 뭐 보훈처 등등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선 때 그 여론 조작에 깊숙이 뛰어들었던 그 모든 일들이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부탁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. 야, 의혹이에요. 아니면 말고. 그리고 도대체 뭐 때문에 방산 비리는 이제 문제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이제 검찰 수사만 하고 있고 국정을 하지도 않고 국정조사는 국회 겨우 이제 해외 자원 비리 자원외교 잘못된 거 그거 이제 하나 이제 뭐 오늘 아마 곧 열릴 텐데 본회의가 거기서 뭐 조사위원회 만드는 거 그거 이제 안건 올라와 있고 4대강은 이제 총리실에서 만든 그 조사위원회가 뜨뜻미지근한 조사 결과 하나 내놓은 거 말고는 아직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걸 쥐고 있지 않냐. 이런 한간의 의혹이 많거든요. 아는 거 아시는 거 있으면 하나 좀 말씀해 주세요. 그게 뭔지만 말씀해 주시죠.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. 뭔지만 말씀해 주시면. 정권이 끝나면 의혹은 항상 생기는 거니까 그냥 의혹은 의혹으로 둬야죠 뭐. 내가 뭐 아이라칸들 여기서 믿겠습니까? 아니 뭐 아니라면 믿어드리죠. 뭐 기락하면 또 내가 그걸 뭐 기락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? 하여튼 있긴 있는데 말씀을 못 하신다. 그냥 그 얘기네. 의혹은 의혹이라고 둬야죠 뭐 별로 있습니까?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하겠다. 뭐. 아니 어느 정권이든 있을 수 마찬가지잖아요. 있다가 있긴 하다. 어느 정권이든 정권 끝나면 항상 의혹이 있는 거죠. 근데 그런 소문이 도는 이유가 이제 그렇잖아요. 이게 보통 어떤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비록 이제 같은 정권이다 하더라도 그 전 정권과 어떤 선을 좀 그으려고 하는 가운데서 전 정권에서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털고 간다는 느낌이 있는데. 아 근데 그거 되게 부담되는 거거든. 그치 부담은 되겠죠. 근데 그게요. 이제 예. 5년 단임제 대통령, 더구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그 아주 그 참 폐해주의 하나인데 마치 지난 정권을 밟고 가야 자기 정권이 예. 더 개혁적이고 더 국민들에게 저 신임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. 이게 여다에서 야다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건 또 이해가 가요. 예. 이건 일면 뭐. 근데 같은 여다에서 여다로 정권을 바뀌었는데 지난 정권이 잘못된 건 보완을 하고 잘하는 거는 개성해 나가는 것이 정권 재창출에 의미가 있는 거지. 이건 뭐 같은 당에서 같은 당으로 바뀌었는데도 마치 지난 정권하고 선을 그어야만 이 정권이 깨끗한 정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. 그게 바로
5년 동안 권력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죠. 그게 되게 조심해야 될 건데 아마 이제 과거 사례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. 청와대에서.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제 정권이 개성이 됐잖아요. 근데 사실 그 두 정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거의 없었는데 딱 하나 있었던 게 제 기억에는 대북 송금 특검이에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때가 현대그룹 쪽에서 말이 계속 나오고 예. 한나라당에서 엄청나게 공세를 하고 또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 날마다 도배를 하고 신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그 사정이 나오죠. 대통령 유고 그 집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서가지고 그거 내가 다 알고 시킨 거다. 통치행위다 이렇게 하고 나왔으면 통치행위로 덮으려고 그랬는데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송금 부분만 이제 한정해서 송도한 특검이 조사를 해서 그게 이제 민주당 박지원 전 대표가 그때 구속되고 그랬던 사안입니다. 그걸로 인해서 집권 초기에 호남 지역의 민심 위반이 어마어마하게 심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이제 박근혜 정부로서도 뭐 말은 보완이다, 뭐 개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혹여 그렇게 비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오는 건 사실이니까 내키지는 않겠죠. 뭐 그렇지 근데- 않겠습니까? 뭐 근데- 보담에 당연히 안 오겠습니까? 최근에 가장 큰 현안이 되었고 뭐 사실은 보수 언론들까지도 나서서 이 문제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른바 청와대 그 뭐 비선 논란과 관련된 사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많은 좀 정보와 또 이렇게 그 좀 지근거리에서 어떤 그 관찰의 경험을 갖고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해법을 이렇게 좀 촉구해야 될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거리에 있는 사람이 네. 없대잖아요. 아니 그동안에 봐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. 우리와 비교해서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. 이제 역할을 안 하시니까 혼자 그냥 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지금도 보면. 지금 거리에 있지도 않으시면서. 그러니까 원래 멀리서 더 잘 보이잖아요. 그 지금 그게- 예를 들면은 조홍천 이제 비서관까지 이제 구속 그 영장 청구한다고요. 청구하는 이 사태 이런 식으로 이제 귀결되는 마무리되는 사태를 그냥 보고 넘어가야 되는지. 그거는 지금 우리 노 의원님이 정확한 지적이신데요. 여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되죠. 왜냐 여당이 야당보다 더 먼저 내부의 문제잖아요. 청와대나 여당 같은 문제니까 내부에서 먼저 속살을 도려내든지 문제를 제기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국민 인심이 위반된다. 그러니까 사실 여부는 뭐 법원에서 갈린다 치고 시끄럽게 한 사람들은 처리하고 앞으로 이거 이렇게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당에서 해야죠. 근데 당에서 아무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 여당이 지금 눈치를 좀 심하게 보는 거죠. 내가 볼 때는. 그러니까 눈치를 당직자들이 뭐 눈치를 보고 뭐 납작 엎드려 있으니까. 근데 왜 눈치를 봅니까? 뭐 주는 게 있어요? 안 그러면 눈치 안 보면 아니, 잡아가요? 뭐 원래 여당이라는 게 속성상 권력의 눈치 보는 것처럼 아주 순치되어 있는 거죠. 우리 뭐. 여당 할 때는 우리가 여당 할 때는 안 그러던데. 아, 근데 그건 뭐 별난 사람들끼리 하니까. 그러니까 그런 거지만은 정확한 지적이시. 여기는 눈치, 그러니까 눈치를 너무 보는, 내가 봐도 눈치를 너무 보는데 내가 또 이걸 뭐 몇 차례 이야기해서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듣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눈치 없는 사람이 또 돼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눈치 보는 사람이나 눈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돼버리면 곤란하잖아요. 이 진짜 너무 눈치를 너무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아무리 여당의 권력을 뭐 임기도 방어하고 청와대를 방어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청와대가 옳지 않게 하는 거는 여당의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당은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지적하고 해야지 그걸 안 하니까 내가 좀 답답하죠.